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변비는 노인들에게 매우 흔한 증상이자 어려움입니다. 65세 이상 여성의 26%, 남성의 16%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고 84세 이상 여성의 34%, 남성의 26%가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변비입니다. 자, 나이가 들면 변비가 증가하는 이유,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신체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동반질환이 많아지고 복용하고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요인도 있고요. 치과, 구강, 식도 요인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체 기능 저하, 신체 활동 저하. 자, 노인에게 있어서 근육 감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팔,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장, 소장, 대장의 근육도 감소하는데 대장의 근육의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되면 장을 힘차게 운동할 수 있는 근육이 적기 때문에 장이 운동을 못하니까 변비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골반 근육의 감소, 배변 시 배변에 관련된, 그러니까 배변을 일으키는 그 근육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배변이 잘 안 되니까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거동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한마디로 잘 못 걸으시면, 걷기 운동을 잘 안 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잘 못 걸으시면은 변비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자, 두 번째, 동반질환. 복용하고 있는 약이 많기 때문에. 자, 동반질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것저것 병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당뇨병이 오래돼서 아니면 당뇨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 자율신경 기능 저하, 직장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잘 생기게 되고 파킨슨병이 있는 경우에 파킨슨병은 곧 신경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신경이 좀 손상되면서 대변을 보는 그런 신경도 같이 손상되면서 변비가 생깁니다. 뇌종양이 있었거나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각종 다양한 신경성 질병들이 많이 있다 보면은 변비가 잘 생기고 다약제 복용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서 먹는 약이 많아지잖아요. 제산제가,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약, 감기약, 두드러기약 이런 약들, 일부 요실금약, 근육이완제, 강한 진통제, 트라마돌 같은 그러니까 정형외과 계통의 강한 진통제, 항우울제, 일부 정신과약, 철분제, 칼슘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이런 약들 자체가 부작용으로 변비를 좀 일으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먹는 약이 많다, 동반질환이 많이 있다, 그러면 변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세 번째, 수분 섭취의 부족, 식사량의 부족. 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 느낌도 감소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에 수분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수 위험성도 노인들이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체내 수분 부족은 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의 섭취 부족,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식사량이 충분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별로 안 생기겠지만 노인이 돼서 입맛도 없고 그래서 식사량이 부족해지고 거기에 식이섬유, 야채, 채소, 신선한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변비가 더욱더 잘 생깁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장의 리듬을 깨트려서 변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그 규칙적인 식사 때문에 장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서 규칙적인 변을 보기 때문에 장 운동이 좋아지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변비가 잘 생깁니다. 노인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요인, 자, 우울증이나 불안 등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변비에 영향을 주고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노인 우울증은 변비를 흔히 동반하게 됩니다. 치과, 구강, 식도 요인, 치과 문제. 자, 치아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입이 불편하기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량이 많아야지 그 대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데 식사량이 부족하면 변비가 발생합니다. 삼킴장애, 연하곤란, 음식을 삼키기가 어렵다, 알약을 잘 못 삼킨다, 그래서 가루약을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가 잘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 변비, 노인이 될수록 점점 변비가 많이 생기는데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걷기 운동을 걷기 힘드셔도 걷기 운동을 잘 해주시는 게 변비 예방에 좋고요. 식이섬유 섭취, 변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이 늘어나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채소, 야채 이런 것들, 배추, 양배추, 각종 채소들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분 섭취, 일부러 하루에 몇 번씩 조금씩 자주 물을 일부러 드셔야 됩니다. 물을 자주 드셔야지 몸 건강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일정한 시간이 좋습니다. 원래 아침 배변 반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고 아침에 변을 보는 게 우리 생체 리듬상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변비약을 드셔야 되죠. 자, 변비약을 드시는데 변비약은 먹는 약, 좌약, 관장약이 있습니다. 자, 먹는 변비약, 우리가 가장 흔히 많이 먹는 약은 자극성 변비약, 삼투성 변비약, 팽창성 변비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이제 소위 둘코락스, 메이킨, 센코딜 이런 상품명의 약이 있고 장을 자극해서 장이 움직여라 자꾸 자극을 해서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을 원활하게 보르게 하는 그런 약이 자극성 변비약이고요. 삼투성 변비약, 마그밀, 마그오, 듀라칸 이지 시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삼투압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의 수분, 그러니까 대변의 수분, 그래서 수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대변이 물이 많아지니까 대변이 묽게 말랑말랑하게 변이 쉽게 나오게 하는 게 삼투성 변비약. 팽창성 변비약, 아락실, 아기오, 실콘, 웰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먹게 되면 팽창을 해서 팽창성 변비약이 팽창을 해서 변의 양을 늘려서 변의 양이 늘어나니까 그게 장 운동을 촉진해 가지고 원활하게 대변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드럽게 팽창해서 그렇게 해주는 약이 팽창성 변비약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자, 자극성 변비약은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대부분 구입하시는 바로 그 약들이 다 자극성 변비약입니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잘 처방도 안 해주지만 처방해도 처방하나 처방 안 하나 가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극성 변비약은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이 변비약 자체의 약발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듣다가 자주 먹게 되면 점점 약발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 취침 전에 2알, 요 정도는 적당합니다. 요 정도에서는 크게 부작용이 없고 크게 내성도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정도 그 이하로는 무난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주로 처방하고 있는 약이 삼투성 변비약, 팽창성 변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험이 잘 적용이 돼서 저렴한 가격에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1차 선택약이라고 하는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삼투성 변비약 마그밀 같은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저하되신 경우에는 이 마그네슘이 잘 배설이 안 돼서 과량 독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의 고농도,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콩팥 기능을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신부전, 콩팥 기능 저하라고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병원에서 삼투성 변비약 마그밀을 처방할 때 이 나이별로 콩팥 기능별로 그래서 용량을 조절합니다. 용량을 병원에서 의사가 조절해줘서 썼을 때는 안전한데 그냥 약국에서 본인 마음대로 약을 사서 본인 마음대로 막 먹다 보면은 너무 과량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심장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량 조절이 콩팥 기능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다. 팽창성 변비약은 이게 팽창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 협착, 장 폐쇄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아주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 건강한 노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연로하고 노쇠하고 허약하고 뭐 그런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 협착, 장 폐쇄가 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쓰지 말아야 하고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가 노인분을 보시고 괜찮겠다 안 괜찮겠다 판단하고 보통 처방을 합니다. 자, 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 먹는 자극성 변비약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산트라놀이라고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이 있는 변비약이 있습니다.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장기간 2개월 이상 계속 복용 시에 간독성 유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식약처에서는 이 카산트라놀이 들어가 있는 변비약을 일반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못 팔게. 그거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센나 계열 생약 성분의 센나 계열 생약제제가 있는데 이런 변비약은 대장을 흑색증으로 검게 만드는 만들 수 있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황갈색이거나 젖자색으로 변색이 된다라는 그런 논란이 참고 삼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주의 깊게 변 색깔이 너무 검해지진 않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바꿔야 되죠. 자, 그리고 비사코딜이 주로 들어가 있는 변비약이 있습니다. 이 비사코딜이 들어가 있는 변비약은 매일매일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일 중에서 7일을 다 사용하면 안 되고 7일 중에서 3일 정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정도. 일주일 중에서 3일만 변비약을 드시고 4일은 좀 안 드시는 그 정도가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는 장기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비사코딜 제제는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식약처에서 유전독성, 발암독성 이런 것들을 안전등급으로 다른 것들은 안전이 아닌데 얘는 안전등급으로 좀 해줬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변비약, 좌약, 관장약, 난치성 변비약 먹는 약이 있는데 좌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노인들은 좌약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좌약은 15분에서 30분 만에 대변을 보고 싶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특히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약이 좌약입니다. 거동이 편안한 노인들은 먹는 약을 많이 쓰는 거고요. 관장약 같은 경우도 15분에서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런데 관장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이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권장사항은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관장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으로 관장을 하시게 되면 조금 그거는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만 그 정도 하셔야 되고 그냥 본인 맘대로 하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관장약은 의외로 요게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관장약에 글리세린 성분이 있는데 이 글리세린이 몸에 흡수가 돼서 이 글리세린이 포도당, 혈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난치성 변비약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변비약 다 써봤는데 이 변비약을 하도 많이 오랫동안 써가지고 내성이 생겨서 이제 변비약도 잘 안 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력한 난치성 변비약 처방약이 따로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가격도 비싸고 보험이 안 되는데 효과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 약도 있습니다. 자, 변비약 남용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변비가 아닌데 변비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변비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난 3개월 동안 다음에 증상 중 2개 이상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배변 횟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주일에 7번 변을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회 이상만 보시면은 변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변을 보고 싶은데 매일매일 변을 못 봤다고 해서 변비약을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드셔야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밖에 변을 못 볼 때, 그럴 때는 변비약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3회 이상 변을 잘 보시게 되면 변비약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변을 볼 때 너무 힘들어요. 변 보기가. 과도한 힘주기, 딱딱한 변, 덩어리진 변, 또 불완전한 배출이 느껴지는 경우, 또 직장 폐쇄감이 느껴지는 경우, 배변을 보기 위해 수지 동작, 그러니까 손을 이용한다거나 아랫배를 눌러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할 정도로 너무 변을 보기가 불편하다. 그런 경우에는 변비약 드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드셔도 되는데 좀 괜찮으면 변비약 말고 그냥 생활요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요법 중에서 배변 시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냥 양변기에 편안하게 앉아 있으면은 이 직장, 이 항문이 이게 좀 꼬이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변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자세. 그러니까 변기에 의자 같은 거 조그만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다리를 올리는 자세. 그런 자세로 하게 되면 이 직장과 항문이 일직선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변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변비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잘 보시고 생활 습관도 잘 실천해 주시고요. 변비약을 쓸 때는 이 영상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무리 없게 투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